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쇼킹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과연 비트코인이 8월에 반전 모멘텀을 제대로 선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당히 어수선한 흐름을 보이다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실적 장세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정신없이 장을 마친 뒤에 무방비 상태에서 된통 얻어맞았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적으로 강등을 해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가 22년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돌발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이번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쉽게 말하면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돈을 찍어내서 국가 경제를 지탱하겠다라며 디폴트가 선언되니 어쩌니 지들끼리 쌩 난리를 피우더니 보기 좋게 한방 얻어맞은 겁니다. 미국의 재무총책인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자의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것들은 지들한테 안 좋은 거면 자의적, 지들한테 좋은 거면 원칙적, 암튼 골 때리는 종자들 전성시대는 글로벌 트렌드인가 봅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에는 호재성 소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증시와의 탈동조화는 이제 분명한 원칙이 되어가는 것 같고, 기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리스크 해치 역할도 상황이 터질 때마다 나름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3만 달러 돌파 지지를 이번에는 달성할 수 있을지가 단기적으로는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잡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괜히 구속력도 없는 테라 사건 재판부가 리플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걸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소송 이슈는 여전히 혼전 양상 속에서 불확실성을 내보이고 있지만, 리플의 확장, XRP의 채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주목받을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리플이 CBDC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30개 중앙은행들 가운데 선진국 몇 개 나라가 XRP를 채택하면 참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갖기 충분한 요즘인데, 이번에 영국 중앙은행이 국경 간 송금 혁신과 관련한 페이퍼 하나를 발간했는데, 제목부터 리플이 등장하면서 리플과 영란은행의 깊은 관계성,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란은행이 과연 CBDC와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실적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랠리를 통한 차익 실현이 더해지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그래도 혼조세 수준이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월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선물시장은 일제히 하락세를 확인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인 피치는 기축통화국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무디스는 여전히 AAA 최고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2011년 부채 상한 위기를 고려해서 AA+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축통화국이 신용등급이 깎인 이유는 똑같습니다. 부채 악화.
피치는 이번 강등 이유를 놓고 앞으로 3년 동안 예상되는 재정 악화, 일반 정부 부채의 높은 증가세, 거버넌스의 약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적자가 지난해 GDP 대비 3.7%에서 올해는 6.3%로 증가하는 등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채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올해 있었던 부채 한도 협상 상황을 다시 떠올려보면 생지랄을 피우더니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채로 지탱되고 있는 부채 경제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남의 일이 아닙니다. 5년 뒤에 OECD 국가들 중 가장 국가 부채 비율 상승폭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국가, 가계부채 3천조 원으로 OECD 부채 1위 국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을 돌발 이슈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의 CIO 키스 레너는 예상치 못한 일이고 돌발적인 상황이었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에 불확실하다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던지고 있지만 사실 과거 S&P가 강등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2011년 강등 당시에는 주가가 15%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시장을 진정시키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의적이고 오래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건 자의적이고 내게 유리한 건 원칙적이고 위선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원칙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전격적으로 강등되면서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은행 파산 이슈 당시에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평가받으면서 비트코인이 급등 랠리를 펼칠 수 있었는데, 기존 경제 위기 상황에 비트코인이 해지 역할을 해줬던 상황과 유사한 흐름이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피치의 신용등급 소식이 전해진 뒤에 미국 증시 선물은 줄줄이 하락했고, 이때에 맞춰서 비트코인은 3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으로 3만 달러를 뚫어내기도 했는데 과연 이번에 긍정적인 결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5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반등하면서 다시 50% 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주도권이 좀 더 강해진 상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서머랠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반기 랠리 기간 동안 25,000달러 지지 라인을 확보했고 3만 달러 돌파 이후에 28,100달러를 지지 라인으로 만들었고,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여길 지지받고 머지않아서 9월 전후 시점에는 33,00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요즘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역사의 반복성입니다. 먼저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은 2019년보다 2016년도의 상황을 반복하는 것에 더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018년 고점 당시의 랠리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T-애널리스트는 2013년과 2016년 그리고 2020년에 하락 쇠기가 완성된 이후에 거대한 포물선 랠리가 벌어졌다라는 점, 이번에 이미 하락 쇠기 패턴이 마무리가 됐고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포물선형 랠리를 이번에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일간 차트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전체 시총 차트를 들고 왔는데 2016년과 2020년 반감기 때를 기준으로 둘 다 10개월 전의 바닥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도 10개월 전, 그러니까 이번에 바닥 확인을 한 거다. 이제 서서히 반감기 시즌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하면서 이미 강세 사이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모처럼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에 이어서 프로쉐어스, 비트와이즈 등 6곳이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24시간 동안 자산운용사 6곳이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서를 낸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이후에 현재 현물 ETF 심사가 진행 중이고, 이 와중에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신청이 이루어졌고, 사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이유는 억지로 만들지 않고서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고,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인가? 괜히 XRP가 떠오르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에 맞춰서 XRP 역시 다시 0.7달러 위로 올라서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0.69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0.75달러까지 돌파를 해주면 0.85달러까지의 랠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0.7달러 지지가 다시 실패해서 0.69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0.56달러까지의 후퇴 가능성도 기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게이프는 XRP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현재 페넌트 패턴이 마무리 직전 상황인 만큼 상단 저항을 잘 뚫어주면 추가적으로 32%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넌트 패턴이 성공적으로 완성된 뒤에는 0.85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 이후에 0.92달러를 내다볼 수 있다. 특히 일간 거래량이 12억 9,700만 달러로 22.12% 증가한 상황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XRP 거래량도 급증했고 패턴은 잘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32% 랠리 가능성 있어 보이고, 잘하면 0.92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XRP의 글로벌 채택 이슈는 리플랩스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포텐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팔라우 정부와 몬테네그로, 콜롬비아 등 5개 중앙은행들과 공식적인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30개 국가 중앙은행들과 CBDC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게 지금 리플 측이 밝힌 내용입니다. 전 세계 205개 국가들 가운데 15%가 CBDC와 관련해서 리플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와중에 최종적으로 CBDC 파트너를 리플로 채택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이 가운데 선진국이 몇 개 더 껴있게 된다라면 아주 많이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영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페이퍼 하나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메인 제목은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개념 증명, 그리고 소제목은 리플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사용한 결제 동기화 탐색, 이렇게 다소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굳이 좀 풀어보자라면 XRP 레저를 활용해서 다양한 통화들을 손쉽게 실시간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황, 이걸 지금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한 결제 동기화,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꽤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리플 솔루션은 다른 장부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오픈소스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 솔루션은 기관 내부 시스템이 리플 네트워크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스페이스 역할을 하는 리플 커넥트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서 결제 지시를 주고받을 수 있고 결제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여러 다른 통화들이 리플을 통해서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교환 결제 가능하다. 이걸 지금 동기화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 간단히 압축하면 리플 짱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영란은행은 이미 7년 전부터 CBDC 관련 프로젝트를 리플과 협력해왔고, 영국에서 CBDC 자문 민간 기구인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의 기술 파트너 역시 리플이고, 리플이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유럽 직원들을 더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영국 중앙은행이 CBDC와 관련해서 결국 리플을 공식 파트너로 채택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소송 리스크 정말 꼴보기 싫은데 이참에 그냥 싹 본사를 영국으로 옮기고 미국을 지사로 두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멤버십 회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 투자 중수 이상의 분들에게는 나름의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나누면서 나름의 선한 영향력,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